예, 안녕하십니까. 예, 쿼드의 마포 나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 픽스호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저렴한 FC, 어, 이 내용에 대해서는 뭐 앞전에 한번 제 유튜브에 그 내용을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픽스호크를 사실 인제 뭐 산업용 드론, 뭐 진짜 인제 그 운용해야 되는 산업용 드론에는 반드시 인제 픽스호크를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픽스호크 제품 자체는 산업용 드론에 쓸 수 있게끔 뭐 MCU라든지 뭐 바로메터, 뭐 고도계, 뭐 또 여러 가지 인제 센서들이 뭐 나침판이라든지 인제 그런 부분들이 이중화가 되어 있고, 또 이 진동이라든가 또 지작에 간섭이 줄 수 있는 전자파라든지 자기장 같은 것들에 인제 그 내성을 지닐 수 있도록 그런 인제 그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인제 그런 이유로 인제 그 어떤 이제 그 시스템의 장애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근데 뭐 사실 우리가 인제 뭐 교육이라든지 인제 픽스호크를 취미로 한다든지, 뭐 드론을 '내가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했을 적에 이 비싼 픽스호크를 뭐 사 가지고 교육이라든지 자기 학습용 뭐 또 내지는 취미용으로 사용한다는 건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그 인제 뭐 추천해 드리는 방법은 아니고요. 그래서 인제 대안으로 인제 여러 가지 인제 그 FC 중에서 제가 인제 앞전에 그 홀리브로의 카쿠테 H7 V2 하고 마텍의 H743 슬림 V3 FC를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한번 기능적으로 어떤 FC 간에 어떤 기능적인 차이가 있고, 또 우리가 인제 어 교육용이라든지 연구용으로 사용할 적에 어떤 FC를 어떤 측면에서 사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제가 한번 두 가지를 비교하는 인제 표를 하나 작성을 해 봤는데요. 어 우선 인제 FC가 인제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모양부터 한번 살펴보죠. 그래서 마텍은 뭐 예전부터 인제 그 RC 쪽 하시는 분들, RC 쪽 하시는 분들이 뭐 아이나브 쪽 인제 펌웨어 쓰시는 분들하고 베타플라이트 펌웨어 쓰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애용하는 FC입니다. 어 이 아이나브 쪽에서 상당히 유명한 회사고요. 그 마텍의 제품들은 FC에 대한 어떤 신뢰성이라든지 뭐 그 기술적인 안정성 측면은 수십 년 동안 이 제품이 출시가 되면서 한 10여 년 됐을 거예요. 10년 넘게 출시가 되면서 이 제품에 대한 어떤 안정성이라든지 신뢰성 같은 것들은 시장에서 검증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카쿠테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인제 카쿠테는 아이나브보다는 베타플라이트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레이싱 드론용으로 나온 FC이긴 한데, 홀리브로라는 회사가 그 픽스호크 FC를 제작하는 회사고, 또 픽스호크 쪽에서 나름대로 네임 밸류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홀리브로에서는 이 카쿠테 H7을 픽스호크를 펌웨어들, 말하자면 아드파일럿이라든지 PX4를 올릴 수 있는 FC로 범용적으로 디자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카쿠테 H7에도 마찬가지로 아드파일럿이라든지 PX4 같은 픽스호크의 펌웨어가 탑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제 모양은 둘 다 그 보시면은 인제 레이싱 드론 FC처럼 생겼어요. 실제로 뭐 그 사용되는 것도 레이싱 드론이라든지 그 RC 비행기, 뭐 드론 뭐 이런 쪽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RC 취미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사실 마텍의 제품이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는 제품이고, 카쿠테 쪽은 레이싱 드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
예, 그런 FC가 되겠고요. 카쿠테 제품은 이 사용자들 사이에서 신뢰성 측면에서도 상당히 저변도가 있고요. 또그 제품에 좀 깔끔하게 나오는 게 특징입니다, 카쿠테는. 예, 제품이 뭐 이렇게 좀 복잡하지 않고 깔끔하게 나오는 게 특징이고, 조립이라든지 사용하기가 간편하게 나오는 게, 예, 고게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어 보드 레이아웃도 좀 살펴보면요. 예, 보드 레이아웃 측면에서는 보면 어 네, 요거는 인제 마텍의 H743 슬림인데요. 요즘 뭐 나오는 FC들은 다 인제 USB 포트가 USB 2.0 C 타입으로 나옵니다. 예, C 타입으로 나오고, 보면은 인제 포트 하네스가 FC에 2개 달려 있는데요. 하나는 인제 모터 1, 2, 3, 4 번까지 쓸 수 있는 모터가 나와 있어요. 어 마텍의 H743 슬림 같은 경우에는 모터 12 개까지 달 수 있도록 PWM 채널이 12 개, 13 개까지 나옵니다. 예, 채널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뭐 서버라든 비행기에 사용할 때 좀 뭐 서버를 많이 쓰죠. 네. 그래서 인제 이 마텍은 인제 겨냥하는 어떤 인제 그 FC를 만들 적에 그 사용에 대한 어떤 그 목표를 인제 하는 부분을 드론뿐만 아니라 인제 비행기까지 인제 같이 보기 때문에 상당히 좀 PWM 채널을 많이 두는 편입니다. 그에 반해서 인제 카쿠테 같은 경우에는 PWM 채널이 지금 9 개, 예, 9개 나오는데요. 하나는 LED에서 쓰는 거니까 빼고, 예, 8 개까지, 예,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옥토코프터까지 지원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인제 보드를 보면 그렇고요. 인제 OSD의 프로세서가 따로 달려 있습니다. AT7456. 예, 둘 다 똑같고요. 예, 카쿠테도 AT7456 사용하고, 어 H743 마텍도 H7456 사용하는데, 근데 뭐 사실 픽소크를 인제 공부를 하시거나 뭐 연구를 하시는 쪽에 대해서는 OSD는 잘 안 씁니다. 그래서 OSD 칩은 사실 별 필요는 없지만, 빅스호크 쪽에서 카메라를 인식해서 OSD를 입히려고 할 때는 또 이게 상당히 또 아주 유용하게 쓰이기도 합니다. 제가 앞전에 찍어 놓은 유튜브에 올려 놓은 영상 보시면 빅스호크의 OSD, 예, 입혀서 올라간 거 볼 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인제 마텍의 OSD를 그냥 이 프로세서 가지고 픽스호크의 OSD 바로 입히는 고런 인제 영상이 되었었는데요. 만약에 FC에 OSD 프로세서가 별도로 없다 그러면 OSD 프로세서 보드를 따로 두고 OSD를 따로 입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좀 이제 FC의 구성에 인제 OSD, 또 카메라에 OSD 얻는 게 좀 복잡해질 수 있죠. 또 복잡해지고, 또 픽소크 그 펌웨어에 OSD를 인식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따로 써야 돼요. 이게 또 프로그램이 또 유료기도 하고, 뭐 그래서 하여튼 이것저것 뭐 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요소가 많아지는데, 이렇게 FC에 OSD가 따로 있다는 거는 나중에 픽스호크에서도 OSD를 카메라 영상에 OSD를 입혀야 될 때 상당히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제 LED는 3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인제 그 볼트 체크하는 거, 3.3 볼트 체크하는 거고, FC 스테이터스 체크하는 게, 예, 2 개가 달려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밑에 보면은 인제 캠 포트가 달려 있어요, 캠 포트가. 예, 그래서 이 마텍의 H743의 특징은 상당히 그 인터페이스가 좋다는 거예요. 인터페이스가 상당히 다양하고 많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그게 복잡할 수도 있어요. 예, 구성할 적에 인제 조그만 FC 보드에 포트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나중에 핀 배열하기도 좀 복잡해지고, 예, 구성 자체가 복잡해질 수 있는데, 뭐 많이 인제 이런 거를 FC를 다뤄 보신 분들이나 제작을 해 보신 분들은 이런 인제 인터페이스 많은 거를 선호하죠. 많은 걸 선호하기 해서 여러 가지 인제 그 인터페이스를, 예, 달 수가 있기 때문에 인터페이스가 많다는 건 장점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인제 배열이 인제 좀 복잡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인제 FC에 핀 헤더를 꼽는다든지 할 적에 핀 헤더 꽂을 수 있는 실제적인 공간은
여기 인제 가해 쪽에 요 구멍 있는 요 부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납땜을 해야 돼요 일일이. 근데 납땜할 수 있는 구멍이 상당히 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못 납땜해 버리면은 이게 번지거나 뭐 이렇게 되면 FC가 인제 뭐 망가지진 않지만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구성하기 어렵다. 고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또 MPU에 여기 달려 있고요. MPU 6000 달려 있습니다, 자이로. 그리고 ICM 20602 그래서 두 개가 달려 있어요, 두 개가. 두 개가 달려 있고요. 그 MCU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세서죠. 메인 CPU인데 메인 CPU가 STM32 H7, H743이 달려 있어요. H743 최고 사양입니다. 지금 현재 그 MCU 칩으로다가 나오는 것 중에서는 STM32 계열에서는 H7이 최고 사양이죠. 그래서 최고 사양의 지금 FC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픽스호크로 나와 있는 뭐 큐브 오렌지 플러스도 그렇고 뭐 블랙도 그렇고 뭐 다 인제 H7 CPU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똑같은 CPU를 사용하는데 인제 뭐 그런 것들은 인제 MCU가 뭐 CPU가 이제 뭐 보다 인제 안정적으로 동작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인제 뭐 어 진동 방지라든지 뭐 그런 이중화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처리가 되어 있지만 인제 요거는 이제 저가형 FC이기 때문에 이중화까지는 안 되죠. 근데 MC 자이로 같은 경우에는 이중화가 돼 있어요. 자이로 가속계는 MPU 6000 하고 ICM 20602 그래서 마텍 같은 경우에 이중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각각 따로따로 사용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작은 보드에 상당히 많은 인터페이스와 MCU 그리고 자이로, 가속계 그리고 OSD 그리고 인제 보시면은 인터페이스도 상당히 많죠. 그 PWM 채널도 12개, 13개까지 나오고요. ADC 같은 경우 즉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뭐 VTX 쪽 나가는 거 I2C는 뭐 에어스피드 요것도 ADC입니다. 그래서 에어스피드 같은 거 체크한 그리고 RSSI 즉 아날로그로 센서에서 들어오는 거를 디지털로다가 바꿔주는 거를 ADC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ADC 프로세서도 상당히 많이 탑재가 돼 있다 이 안에. 그래서 FC에 참 마텍의 FC를 보면 상당히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의 뭐 FC 디자인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뭐 진짜 뭐 세계 최고라고 말씀을 드려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의 FC 설계 기술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마텍이 장점이 이 전류 노이즈 같은 부분들, 볼트 노이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상당히 잘 잡습니다. 사실 FC가 안정적으로 동작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류에 대한 노이즈를 잡는 게 사실 관건인데요. 이 FC를 PCB 디자인을 하고 인제 인쇄할 적에 하고 나서 인제 만들고 보면 이 노이즈 이 근접해 있는 프로세서들에서 생기는 노이즈들 그리고 인제 각각의 프로세서에서 들어오고 나가고 그리고 BC 같은 것들에서 생기는 노이즈들 때문에 이런 자이로라든지 가속계 센서들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아서 인제 좀 불안정해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 마텍은 상당히 조밀조밀하게 이 프로세서들이나 센서들을 집약시켜 놨음에도 불구하고 어 볼트 노이즈 잡는 기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정적인 FC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네, 물론 그렇기 때문에 10년 넘게 지금 RC 쪽에서는 뭐 비행기라든지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 RC 쪽에서는 거의 마텍을 뭐 거의 대부분 사용하시고 계시는 그런 게 인제 이런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인제 저희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에도 이 마텍 제품이 인제 저희 쿼드도 사실 한국에 지금 마텍 대리점이 2개 있어요 딱. 저희가 인제 그중 하나인데 제가 인제 이 RC를 이전에부터 하면서 마텍을 좋아했고 또 이 마텍 시스템에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마텍의 공식 대리점을 하고 있는 거기도 합니다. 어
뭐 그에 반해서 인제 카쿠테 쪽의 디자인을 보면 카쿠테는 좀 굵직굵직해요. 예. 그 FC 디자인하는 거 보면 굵직굵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굵직굵직하게 만들면 장점이 있어요. 예, 장점이 뭐냐면은 뭐 핀 배열하고 핀 꽂고 예 인터페이스 붙이고 뭐 하기가 편하다는 거예요. 예, 뭐 자잘자잘하게 지금 벌써 인제 이 컨트롤러 이것만 봐도 예 뭐 단자가 뭐 그냥 주주주 밑바닥까지 단자가 막 이래 붙어 있어요. 예 이거 밑으로 다 납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다가 핀을 꽂을 수 있는 거는 예 여기밖에 없고 예 여기밖에 없고 다 밑으로 납땜을 해야 돼요. 예 다 밑으로 납땜을 해야 돼서 근데 이런 경우에 사실 초보자들은 되게 어렵죠. 예 그래서 어찌 인제 뭐 많은 경험이 있으신 인제 뭐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뭐 납땜을 뭐 저렇게 해도 뭐 큰 상관없이 이쁘게 인제 그 FC 마운트를 하고 인터페이스 할 수 있는데 예 초보자들이나 뭐 많이 이렇게 납땜이라든지 뭐 많이 인제 이런 거 해 보시지 않으신 분들이 인제 처음에 학습하기 위해서 또 인제 FC 인제 드론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해서 만드는데 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인제 난감하죠. 예 처음부터. 예 또 뭐 핀을 꽂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에 반면에 인제 홀리브로 카프테 같은 경우에는 다 그냥 핀 헤더를 사실 여기다 인제 꽂아서 쓰는 게 제일 간단합니다. 제가 앞전에 인제 저희 Q250 인제 Q250 그 교육용 드론 같은 경우에도 다 여기다가 인제 핀 헤더를 꽂아서 드리거든요. 픽소 그 아드파일럿 올려서 핀 헤더 다 꽂아서 그냥 듀폰 케이블로 그냥 꽂아서 바로 연결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게 인제 그렇게 해서 드리기 때문에 뭐 사실 사용하시는 데 큰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인제 어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각대 사용하시는 게 편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한번 그 세부적인 기능에 대해서 한번 예 비교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텍 H743 슬림 V3하고 예 홀리브로 카쿠테 H7 V2를 비교해 봤는데요. MCU 같은 경우에는 인제 둘 다 똑같이 STM32H743 어 그 프로세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1 메가 램이고요. 2 메가 프레시를 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기압계 같은 경우에는 마텍 H743 슬림이 인피니언 거 DPS 310을 사용을 하고요. 카크트 H7 같은 경우에는 보쉬의 BMI 270을 사용을 하는데요. 뭐 둘 다 뭐 사실 이게 고도계가 뭐 엄청 좋은 고도계가 아니라 그냥 그 뭐 그냥 범용적인 센서에 다는 고도계입니다. 예 뭐 그래서 뭐 이거를 기술적인 뭐 비교를 하기는 좀 그런데요. 저는 인제 보쉬 거를 좀 선호합니다. 네 보쉬가 아무래도 이런 센서 쪽에서는 예 보다 인제 좀 신뢰도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보쉬의 BMI 270이 또 나온 지도 좀 됐어요. 예 그리고 많은 제품들에 예 사용이 돼서 검증이 많이 됐고 DPS 320은 좀 이거보다 인제 나중에 나왔는데 보쉬보다는 나중에 나왔는데 그래도 뭐 지금까지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압계 센서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인제 뭐 홀리브로 카쿠테 예 BMI 270에다가 좀 높은 점수를 줬고요. 예 OSD는 둘 다 똑같이 AT7456이 예 프로세서가 달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제 블루투스는 홀리브로에는 블루투스가 달려 있어요. 예 그래서 블루투스가 달려 있어서 블루투스 통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블루투스 통신을 할 수가 있는데 마텍 같은 경우에는 블루투스는 예 탑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제 블랙박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인제 로그를 저장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는데요. 네. 그 픽소크 로그를 인제 저장을 어 마텍 같은 경우에는 그 SD 카드 슬롯이 달려 있어서요. 예 거기에 인제 SD 카드를 꽂아서 거기에다가 인제 로그를 저장하거나 인제 파라미터를 저장시킬 수가 있는데요. 그에 반해서 인제 카쿠테 같은 경우에는 온보드 플래시 메모리가 달려 있습니다. 예 128 메가짜리. 예 그래서 요거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아드파일럿이나 PX4에서 사용을 해 보면 PX4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드파일럿에서는 요 플래시 메모리가 잘 인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 마이크로 SD 카드를 꽂아서 사용하는 거를 더 선호하고요. 요게 이제 PC에 바로 로그를 옮길 수도 있고 해서 오히려 더 편합니다, 이게. 그래서 그 마텍에다가 좀 더 높은 점수를 줬고요. PWM 같은 경우에는 그 마텍 H743 슬림이 13개, 그리고 카쿠텍 H7 V2가 9개, PWM 채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UART 같은 경우에는, 시리얼 포트, UART 같은 경우에는 H743이 7개, 그리고 카쿠텍 H7이 6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I2C 같은 경우에는 H743이 2개의, 그 마스터 포트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카쿠텍 H7이 1개의 마스터 포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H743은 캔도 지원을 합니다. 캔도. 무려 캔까지 지원을 합니다. 대단하죠. 이 작은 FC에서 캔까지 지원하고요. 근데 이제 캔은 이제 뭐 사실 우리가 이제 뭐 상용 드론 만드는 것도 아니고 교육용이나 학습용에서 물론 이제 캔이 있으면 캔 포트도 사용해 볼 수 있고 해서 좋긴 한데 캔 프로세서나 캔 센서들이 아직까지는 상당히 좀 비싸요. 일반 뭐 UART 센서들이나 I2C 센서들보다 비싸기 때문에 캔 센서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뭐 사실 교육용에서는 큰 차이는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들지만 있는 거는 대단한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ADC, 그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 같은 경우에는, 마텍의 H743은 6개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VBAT, 커런트, RSSI, 아날로그 에어스피드, 그리고 VBAT2하고 커런트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6개의 ADC 센서가 있는 반면에 카쿠텍은 3개의 센서가 있습니다. VBAT2하고 커런트 센서하고 에어스피드 센서는 없어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포트가 없다라는 거죠. ADC 포트가 없어요. 그래서 에어스피드를 쓸 적에는 UART를 써야 됩니다. 따로. 그리고 이제 그 USB 타입은 똑같이 C 타입이고요. 카메라 인풋이 여기 좀 특이하게도 H743은 2개의 듀얼 카메라를 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보면은 그 마텍이 대단한 강점이에요. 그 예전부터 이제 RC 쪽에 이제 뭐 비행기라든지 글라이더 이런 쪽에 이제 많이 사용을 하면서 카메라도 이제 2개까지 2개의 카메라를 동시에 받아들일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디자인된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요거는 이제 예전에 F7서부터 이제 나왔던 거예요. F450부터 나왔던 것 같아요. F405부터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STM405 그 STM32 F405 시절부터 나왔던 것 같고요. 카쿠텍은 하나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카메라는 마텍이 우위에 있고요. DJI FPV OSD는 이거 뭐 사실 픽소크 쪽에서는 사실 쓸 일이 없는데 그래도 뭐 양쪽 다 지원을 합니다. 양쪽 다 지원하는데 카쿠텍 H7 같은 경우에는 전용 하네스를 제공한다. 그래서 이제 포트 바로 꽂을 수가 있습니다. 얘는 좀 납땜을 해야 되고요. 마텍 H7은. 그리고 이제 V백 같은 경우에 둘 다 똑같이 8셀까지 지원을 합니다. 8셀까지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BC 같은 경우에는 BC는 둘이 똑같은 사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5V 2A의 FC 전류 그 변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력 변환을. 그 다음에 전력에는 양쪽 다 없고요. 그 다음에 펌웨어 같은 경우에는 마텍 H7-743 슬링 같은 경우에는 아드 파일럿만 올라갑니다. 물론 이제 베타 플라이트하고의 아이나브는 올라가는데 그거는 이제 생략하고요. 아드 파일럿만 올라가는데 반해서 카쿠텍 같은 경우에는 PX4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PX4도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장점이 있어서 픽스호크 쪽에서 이제 PX4 쓰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PX4가 또 강점이 있기 때문에 PX4 또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카쿠텍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홀리브로가 PX4용 픽스호크 FC를 또 만들기 때문에 그쪽에 펌웨어도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펌웨어를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PX4 올리시면 PX4도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게 또 장점이 되겠어요. 무게 사이즈는 똑같고요.
예, 마운트 사이즈는 똑같습니다. 예, 기판 사이즈는 조금 틀린데, 예, 마운트하는 사이즈는 구멍 사이즈, 예, 두 개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무게는 마텍이 조금 더 가벼워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다 납땜하게 만들어 놓고 하네스 별로 안 달아놨으니까, 예, 당연히 이제 1g이 좀 더 가벼운 거고요. 카코테는 좀 사용자가 핀 같은 거 꽂기 편하게 핀 헤더하고 하네스를 좀 많이 달아놔서 1g이 더 무겁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PCB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예, 죄송합니다. 마텍은 좀 복잡하고 초보자가 하기엔 좀 어렵다. 예, 그런 이제 좀 단점이 있어요. 네, 하지만 그 많은 수많은 이 13개나 되는 PWM 인터페이스 제공한다. 그리고 UART 17개의 UART와 캠포트까지 무려 제공을 한다. 그리고 3개 더 많은 ADC 채널을 ADC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를 제공을 한다라는 거 대단한 장점입니다. 예. 그래서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는 물론 마텍이 조금 복잡하다. 예, 그런 이제 단점이 있고요. 대신에 이제 카코테는 초보자분들 하시기에 편합니다. 핀헤더 장착하기도 편하고, 예, 그 포트도 몇 개 되지 않아서 예, 인터페이스 하기도 간결하고요. 예, 그렇게 해서 사실 드론만 제작을 할 적에는 우리가 뭐 인터페이스 많은 거를 달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 H743 슬링 같은 경우에는 보면 RC 쪽에 비행기까지 염두를 두고 나온 애예요. 예, 그래서 H743 슬림이 이렇게 지원되는 인터페이스가 많은 겁니다. 예, 그에 반해서 카쿠테 H7V2는 딱 진짜 드론만 예, 집중해서 나온 인터페이스다. 예, 그런데 캔이 없다는 거는 좀 아쉬운 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격을 보면 홀리브로가 더 비쌉니다. 홀리브로 제가 봤을 적에는 H743이 더 비싸야 돼요. 근데 왜 카쿠테 H7이 더 비싸냐? 네, 이거 그 상표값입니다. 상표값. 예, 홀리브로라는 상표. 예, 홀리브로라는 회사가 나름대로 이제 픽스호크 시장에서 또 나름대로 입지를 굳혔거든요. 예, 그리고 브랜드의 입지를 굳혔다라고 하는 거는 네임밸류가 생기고, 뭐라자면 뭐 이제 광고도 많이 때리고 여기저기 뭐 이게 돈이 홍보 쪽에 들어가는 돈도 많고, 꽉대기를 봐도 예, 주문을 해서 봐도 마텍은 비닐봉지에 쌓여갖고 오고요. 예, 홀리브로 같은 경우에 하드 케이스에다가 딱 이쁘게 넣어가지고 예, 그렇게 옵니다. 예, 그런 포장값 뭐 예, 회사가 커졌으니까 인건비도 많이 들어갈 거고 예, 그런 측면에서 가격이 카쿠테가 조금 더 높아지지 않았나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텍이 절대 후져서 가격이 싼 건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기술력은 마텍이 더 좋습니다. 예, 마텍이 그런데도 $86라는 거는 가격적인 측면에서 대단히 강점이 있습니다. 가격 측면에서. 예, 마텍은 제가 대리점이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마텍 사람들이 참 착해요. 보면 예, 홀리브로하고 얘기하면 좀 짜증나는데 마텍 사람들은 잘 물어보면 잘 가르쳐주고 하는데 홀리브로 물어봐도 절대 안 가르쳐줘요. 얘들은 뭐라고 뭐 자긴 뭐 모르겠는데 뭐 우리 도큐먼트를 살펴봐라 맨날 그런 내용만 보내고 예, 마텍은 거기 엔지니어 잘 가르쳐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저희 그 홈페이지 같은 경우 쇼핑몰에서도 사실 마텍 제품을 팔면서 기술 자료들을 많이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요 마텍 제품을 이제 사서 뭐 이제 제작이나 구현을 하시면서 궁금하시거나 모르시는 내용 또 이제 궁금하신 내용 같은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그 채널 카카오톡 채널도 있고 네이버 톡톡 채널도 있어요. 그쪽 채널을 통해서 채팅으로다가 문의 주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기술적인 지원을 해드립니다. 홀리브로 카쿠테는 저희가 기술적인 지원을 아는 한도 내에서 해드리는데 마텍만큼 깊이는 못 해드린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에 마텍 제품은 저희가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마텍의 제품을 저희 이제 공식 대리점이기 때문에 저희는 마텍 제품은 확실하게 기술적인 지원을 해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은 픽스호크 FC로 대용할 수 있는 저렴한 FC 중에
가장 신뢰할 수 있고 또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최신 제품인 마텍의 H743 슬림 V3와 홀리브로 카쿠테 H7 V2 두 가지 FC를 가지고 기능 비교와 또 디자인 비교 그리고 가격 비교까지 해봤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